안녕하십니까, 강의원입니다. 먼저 박한 교수님께서 저와 거의 같은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좀 더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하시던 안도현, 장흥항, 새마을을 중심으로 농악무와 상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안도현, 장흥, 새마을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이 마을은 밀양의 40호 대부분 밀성박씨입니다. 본인들이 밀성박씨라고 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 밀양박씨의 일정 부분을 밀성박씨라고 한다고 하더군요. 합선의 60호가 1938년 3월 19일 대구에 집결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긴 여정, 안도까지 가는 긴 여정의 열차를 타고 가게 되는데요. 이때 그 사람들이 불렀다는 노래입니다. 누가 지은지는 모르는데요. 두만강 철교를 건너면서 저 노래를 부르면서 모두 울었다고 합니다. 동무들아 잘 있거라 나는 간도록 기다리는 그날을 못 잊겠노라. 기차는 달려서 두만강 건너 백설이 자욱한 북만주로다. 3월달부터는 그쪽 아주 상당히 춥습니다. 여기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엄청나게 추웠을 겁니다. 3월 25일 안도역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올 때에는 일제가 어떻게 가모디스를 했는가 하면은 가면은 가가호호 집을 다 지어놨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무한정의 토지를 주며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시켜준다라고 속였습니다. 그래서 일가족을 이솔한 백호의 가옥들이 갔는데요. 이런 백호 가옥, 일제가 그 만주에 강제 이주를 할 때에는 모두가 백호 단위로 움직였습니다. 절대 한 지역에서 백호를 안 뽑았습니다. 두 지역을 40대 60 뭐 이렇게 두 지역을 나누어서 뽑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인데요. 엄청나게 많은 이런 마을들이 있습니다. 이 마을들은 최근까지 대부분 개혁 개방되기 이전까지는 그 마을에 살던 사람 거의 대부분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부분 친척입니다. 왜냐하면 밀양박씨까지는 기록을 안 하지 않습니까? 권씨, 이씨, 강씨, 박씨 뭐 이래 모인 분들이 서로 혼례를 하다 보니까 좁은 마을에 전부 친척이 됩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을 해보니 이 집집마다 집은 간 곳이었고 수동과 도안, 오봉 등지에서 한족들이 살고 있는 집 문간방 하나를 빌려서 전부 다 일가족이 들어가 삽니다. 심한 경우에는 두 가족이 방 하나에 살았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초막을 짓고 황무지를 개간하고 집과 마을을 건설하고 토성과 해자를 만들어서 살게 됩니다. 이게 2000년 촬영한 새마을의 전경입니다. 새벽에 찍었습니다. 이건 2014년입니다. 똑같습니다만 신농촌 건설이라고 해서 그 중국 정부가 지원을 해서 대부분 시집을 새로 지은 것이 아니고 지붕과 담장만 바꿨습니다. 그 자리 그대로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기와이던 것이 양철기와로 바뀌었습니다. 모양은 좋은 것 같은데 막상 들어가 보면 소리도 시끄럽고 별로 안 좋습니다. 도시계획 완벽하게 되어 있죠. 자, 농악무와 상무가 어떻게 변절을 했는가 하면요.
이 일제가 문화정책을 펴지 않습니까? 그래서 흥농회를 통해서 민속 물자를 보급을 합니다. 1942년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보급을 하는데 이 마을에 보도원이었다고 해요. 제국대학 출신 의사인 김평권이라는 사람이 그 남사당 패인 이교공을 초빙을 합니다. 그 보도원이라는 직함이 제가 여러 분들 물어봤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마 일제에 협력하는 마을의 어떤 지식인 좀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어떤 일제에 협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현실을 보고 마을이 어떻게 발전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했던 사람이 아닌가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농악이 이 마을이 시작이 되고, 농악이 시작되면서 바로 상장례 문화, 그러니까 관혼상장례가 한국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부활이 됩니다. 그 부활은 자기가 사는 지역, 여긴 당연히 밀양과 합천의 것이 되겠죠. 그래서 1942년도 만주국 창설 10주년 기념대회에서 그 1등상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조선의 조선족의 어떤 농악 마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통적인 당집과 상회를 제작하고, 그리고 또 마을 기상이 바로 공동묘지가 됩니다. 이 당시 그 이범용이라는 분은 그 이기옥옹이 교육한 그러한 농악패들의 후예인데요. 어릴 때부터 그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농악을 익혔어요. 그 마을에 지금도 디딜방아가 있습니다. 잘 보존하고 있고요. 또 맷돌로 맷돌을 쓰고 있고, 메주를 지금 위에 잘 안 보이는데 이불을 끌 수 있으면 메주가 잘 보입니다. 사진상에는. 아마 책 뒤에 사진에 보면 메주가 있을 겁니다. 다음에 절구가 있고요. 또 이 지게를 쪽지게라고 하는데 지게를 쥐고 쓰더라고요. 근데 이 김진홍 할아버지가 83세인데 그 마을에서 제일 고령자세요. 근데 이게 천하장사입니다. 83세임에도 불구하고 거독한 빼주를 한 자리에서 한 병을 너끈하게 드셔서 술이 모자라서 못 먹지, 많이 먹어서 탈나는 줄 절대 없다고 하루 한 병을 매일 마신답니다. 마을을 어떻게 변천했는가 하면, 이 중국의 조선족들은 대부분 중국이 1945년 해방이 되면서 토지개혁을 합니다. 무상몰수의 무상분배죠. 이 사람들은 중국 정부를 하면 무지하게 좋아하는 것이, 이들이 한국에 살 때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여기 대부분 올 때는. 근데 중국 정부가 땅을 줍니다. 이전까지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에 시달렸는데 자기 땅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스럽게 해방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1953년부터 한 3년간 대국면이 들어가지고 감옥사는 함룡강에서 감옥사입니다. 아주 넓은 땅이 있는 곳이죠. 이곳에 신료가 이주를 합니다. 여기서 이주를 한다 하는 이 당시에 굉장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정부가 그 한 마을에서 들어온 친인척들 중에 일부분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감옥사라는 곳은 엄청나게 멉니다. 그 열차를 타고 가보면 적어도 하룻밤을 타고 갈 정도로 거리가 됩니다. 함룡강성이 얼마나 크느냐 하면, 함룡강 크기가 우리 한반도의 5배 큽니다. 그만큼 큽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권동현이라는 사람이 1968년부터 생산대 대장을 하면서 마을에 물길을 돌리고 해서 수해와 홍수가 그 가뭄으로부터 논을 보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은 정상궤도에 도로술이 되고 1973년도에 전국 모범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전중국에서 유명해집니다. 실제 중국 조선족 마을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마을이 아라디 마을인데요. 이 아라디 마을이
길림성의 아라비 마을이 이 마을을 보고 이 마을을 롤 모델로 삼아서 발전을 했다고 하니까 그 당시 얼마나 발전했는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 이분이 이제 권동현 70세인데 이렇게 연세가 들은 것이 1999년 당시에 문화대혁명 시기에 민속은 어떻게 드러나요? 그 민속은 타파되어야 할 구석이고 민족 분파주의자들이 부추기는 행동이다. 이래서 민속을 놀이하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문화혁명이 끝나자 아까 어릴 때부터 남사대들을 따라다니면서 어릴 때부터 그 농악물을 따라다니 배웠다는 이범용이라는 사람이 주제가 되어가지고 1974년 3월 8일에 3월 8일이 여인의 날인데 여기서는 부녀절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명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농악물을 보려서 갈채를 받습니다. 그래서 1979년에 첫 공식 공연을 합니다. 주민야외라고 해놨는데 이 주민야외는 이 마을만 가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8월 15일에 주민야외를 가장 많이 하는데요. 노인절이라고 중국의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노인절날 여러 마을이 모여서 경연대회도 비슷하게 하는데 여기에서 이 마을에서 이범용이 주도하는 농악무가 갈채를 받습니다. 그래서 1986년 길림TV에서 방영이 되고 이걸 인해서 전 조선족 불악의 농악무가 전파가 됩니다. 예, 이 강용문 씨입니다. 이범용의 뒤를 이어서 농악무를 전수하는 강용문 씨입니다. 이 농악무가 왜 발달을 하게 되느냐? 여기 그 조선족 마을들 전부 다 농업을 위주로 합니다. 겨울이 굉장히 길어요. 겨울에 할 일이 없습니다. 워낙 추워서 뭐 우리같이 뭐 비닐하우스 이런 것도 없을 당시니까요. 굉장히 긴 그 겨울 동안에 농악 연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정월 대보름을 큰 명절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 중국의 조선족들 가보면 춘절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춘절에서 대보름 그리고 3월 8일 부녀절까지 거의 연속으로 그 행사가 이어지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굉장히 춥고 할 일도 없는데 3, 8 부녀절이 지나면 이제 농사지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굉장히 힘드니까 그 전에 충분히 쉬자 하는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농악무들이 그 사이를 그래서 굉장히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00년 대보름 농악무를 한번 봤습니다. 그 대보름 준비를 하기 전에 아랫마을에서는 돼지를 잡고요. 전통적으로 돼지 잡고 윗마을에서는 소를 잡았어요. 그리고 민속 경인대 출전을 위해서 연습을 합니다. 마을 전체 주민들. 또 두레판 이거 5월달 이야기인데요. 두레판을 씁니다. 두레판은 가장 평등하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전가좀 부르라는 두레판. 그 왼쪽이 막걸리 직접 오른쪽에 나무는 민들레입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이 대보름 날 안도에서 실시한 민속 경기에 참가하는 보면 여기 조선족 5번 마을에서는 조선족들이고 여기 보면 뭐 한족들 다른 소수민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양한 민족이 있잖아요. 예, 상모 돌리기를 하고 있죠. 안도 명월구 시내입니다. 예, 마치고 이제 그 마을로 돌아와서 달집을 태우러 가는 경우인데요. 여기는 중국에서 흔히들 사용하는 폭죽을 터뜨립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조선족이고 우리 한민족이지만 중국 속에 살아와서 중국 문화도 굉장히 많이 받아들였다는 볼수 있습니다. 달집을 태웁니다. 다음 또
지신을 받습니다. 저희들 어릴 때도 저희들 시골에 가면 집집마다 대보름 되면 지신을 바르고 행마기 공연을 하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대부분 이건 사라졌습니다. 여기서는 예전 그대로의 모습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중국 조선족들의 모습이 있어 그들이 농경 문화를 유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상당 부분 많은 우리 민속들을 보게 됩니다. 예. 떡을 치고 농악놀이를 합니다. 이게 이 밀양에서 온 사람들의 상여꾼들이 쓰는 모자입니다. 예. 그 상두 모자라고 하는데 아마 이런 건 저도 처음 봤어요. 예전에 사무관대에서 하는 건 봤는데 이렇게 그 칩으로 저렇게 만들어 쓰는 모자는 처음 봤습니다. 예, 노인의 회장입니다. 당시 69세밖에 안 됐는데도 이렇게 참. 예, 이게 당집입니다. 초기에 2000년도 제가 촬영한 당집입니다. 지금은 2011년도의 당집입니다. 이 옆모습, 당집의 옆모습입니다. 자, 그 진남순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 2007년도. 이 진남순 할머니는 요약에 조금 하겠습니다. 연길에 살았습니다. 물론 고향이 안도죠. 이 장롱양 새마을인데 27년 전 남편을 여기서 묻었습니다. 그래서 연길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사망 직전에 어머니가 유언을 합니다. 사실 그것이 돌아가셨는지도 몰라요. 내 죽은 너가 아버지 옆에 묻히고 싶다. 내 합작해도 이래 된 거예요. 근데 자식들이 전부 다 좀 괜찮은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안도병원으로 옮깁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그 돌아가신 지역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법으로. 망자는 돌아가신 지역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옛날에 아마 여러 가지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도 생각해서 만든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랴부랴 안도병원으로 옮겨서 사망을 합니다. 돌아가시고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장례를 안 치릅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의 사람들은 화장을 해야 돼요. 중국법에. 토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이 안도현의 무역 관련, 우리 상해 갖고 왔는데 그 직격도 도와주신 분인데 무역 관련 국장을 하던 분입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나서서 안도 현장한테 이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나는 모르는 일이라서 발뺌을 합니다. 그래서 나흘 만에 오는 거죠. 못 봤다 이야기죠. 자기는 허가한 것도 없고 못 봤다 이야기. 그래서 마을에 이 상해를 이렇게 제작을 합니다. 요런 것, 뒤로 하는 거. 요런 것들이 나중에 상해 갖고 가장 문제가 된 홍성으로 된 그래서 만장을 앞세우고 요주로 가는 거 우리하고 똑같은데요. 상복이 없고 요저가 없습니다. 예, 상등꾼들 그것도 술도 한잔 받아 먹고 여기 또 장례도 하고 돈도 주고 그 망자한테 절하고 하는 모습 저희들 어릴 때 한국에서 보던 그대로 모습 그대로입니다. 예, 상년을 요지를 하고 마을 유산입니다. 그전에 여기가 마을이 불과 얼마 안 되죠. 예, 하반을 합니다. 시토를 하고 여기는 여양 진시 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똑같습니다. 예, 이 상차림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지방이나 충문 같은 건 없어요. 사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이 나는 그 과일, 또 어물, 고기, 그 지역의 술 이렇게 두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한국에서 평토제를 시작한 그런 문화인데요. 이렇게 상주들이 박가상주가 먼저 참여를 하고 그 다음 안상주가 참여를 합니다. 우리하고 그런 점이 달랐어요. 예, 그러고 나서 기념찰경을 했습니다. 다음.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그 2002년도에 조선족 용어들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어떻게 나라를 연구소에서 보시고 저한테 강의를 한번 부탁해서 거기서 강의를 했더니 그 상해를 보고 황영래 소장님과 조홍경 이사장님께서 가져올 수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 참 황당했습니다. 가서 여러 차례 다니면서 조율을 했어요. 처음에는 가져오는 게 이제 그 마을만 허락하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줄 알았습니다. 마을에서는 그런 이야기했죠. 조선족들이 자꾸 사라지고 없는데 당신 마을 영원하지 않다. 그러나 박물관에 가면 이 상해는 영원히 남는다. 안동향, 장릉항, 새마을의 상해는 영원히 남는다. 영원히 남는 길을 택하자. 단 당신네들 그 상해가 똑같이 만들도록 돈을 줄게. 그리고 플러스 알파 마을에서 쓸 수 있는 돈까지 줄게. 이래가지고 설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택도 없다가 점점 그 의견에 동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오게 됐는데요. 막상 가지고 올라니까 참 문제가 생긴 게 아까 그 장갑. 예. 그게 홍성으로 되는데 중국에서는 홍성으로 된 물건을 외국으로 반출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참 고통스러운데 그 마을에 아까 그 상주 마을에 그 정순영이라는 사람이 안도현 국장을 했다는 사람이죠. 이분이 무역 관계를 잘 알아요. 부산의 문병우라는 무역의 사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통과라고 하는 곳에 소위 시체말로 보따리 장사들의 힘을 빌어서 부산항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큰 경비를 안 드리고요. 그때는 처음에는 이게 뭐 아보다 배꼽이 크다고 얼마나 그 다른 데는 그 적을 통과시키는데 경비를 많이 달라고 하는지 엄두가 안 났는데 이 두 분이 열정적으로 도와주셔서 하나도 손상 없이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 그래서 그 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다음 거 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오기 전에 마을에서 제를 지냅니다. 직전으로. 다음. 자, 이 대중몰이에 지금 현재 그 2013년이니까요. 상당히 발전했죠. 돈도 좀 받았기 때문에 상을 잘 차렸습니다. 예, 이걸 가져올 긴 그 장갑하고 뭐 상해와 보도를 포장을 해서 새로 진 당집에서 이제 마을 주민들이 저 고사를 지내고 절을 합니다. 자,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경산상여집에 만주상여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 촬영하러 갔다가 경산상여집 보고 대단한 생각이 있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그 홀라 읽어주십시오. 두 번째 아까 경산상여집 하고 했어요. 하나 더 떠났죠. 이거 끄고 이 경산상여집이 문화재로 등록됐고 또 그래서 상당히 잘 만들어지고 많은 상해를 보존하고 있고 이것은 그 나라연구소의 조원정 이사장님과 황영래 소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상여가 제대로 된 상여가 제대로 보존되어 있는가? 아까 서항마을 이야기하듯이 이 상여가 제대로 된 가치를 받으려면 제대로 진열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물론 공간이 협소하죠. 이렇게 상당히 그 중요한 사당도 있고 문화재급의 장애집도 있습니다. 또 뭐 여제실이라는 그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로 부모가 현재 있던 그대로 하라는 식의 어떤 현판도 걸려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공덕을 세운 그 비석도 있고 다음으로 이런 것들이 하나 어우러져서 경산상여집의 정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예, 가장 오래된 상여죠. 다음. 예, 이 역시 상당히 오래된 상여고 안동상여라고 들었습니다만은 십자가가 있는 독특한 상여, 요여입니다. 다음. 예, 안동 유교적인 요여입니다. 다음. 예, 이 그 상여집의 내부에 들어있는 보관된 물건들입니다. 다음. 또 이렇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 이건 1930년도 청도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상당히 일본색이 묻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예, 일본 장군이 앞장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 예, 여장군도 역시 일본식입니다. 이게 상당히 소중한 자료 같았어요. 제 느낌에는. 다음. 여기 만주상료고요. 다음. 예, 꼭 수다꼭두입니다. 다음. 예, 수다꼭두 다음입니다. 예, 이런 요여들 다음 뭐 불교식 장식이 있는 요여, 그 불교식 지붕식 그 상여 다음. 예, 이 피리를 불고 있는 사람이 그 안내를 하는 듯 보입니다. 다음. 예, 그 수달이 봉황이 자리를 잡고 있는 지금 형태의 상입니다. 다음. 예, 다음 요여죠. 예, 이게 아마 무형문화재가 만든 상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상당히 재미있는 다음 디자인적이나 다음 디자인적이나 양식론에서 상당히 재미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다음. 이거 스티로폼으로 만들었던 유일한 상이라고 들었습니다. 다음. 예, 공항곡입니다. 보면 이게 지금 현대 미술에서 보는 조형물하고 손 비교해봐도 디자인이나 색감이나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 고지기 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고지기 집의 상여가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그 서항마을에도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이 경산상여집에 가보면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이 고기집 아래에 창고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수십 채의 요여와 상여가 있더라고요. 다. 예, 이게 이제 창고인데 여기에 20여 채의 상여와 30여 채의 요여가 그리고 1000여 점의 장례관계 그 물건들이 있더라고요. 다음. 예, 이렇게 완되어 있어요. 다음. 예, 여기 저 보면 이게 전부 이게 쭉 주시하라더니 통로도 없습니다. 다음. 예, 재미있게 이게 새로 보관한 신식 건물인데 그리고 풍광이 아름답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이제 제대로 사람들이 오고 관리도 하고 볼 수 있는 걸 공간을 만들려면은 상해가 제대로 진열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건축물을 무한정 만드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뒤로. 예, 이런 정도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만주상여의 당집 같은 그런 것들을 조금 재미있게 만들면 별 돈이 안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여집의 공간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느낌에. 잘 해서
그것들을 정리별로 종류별로 정리하고 요약하고 설명문을 붙이고 하면 훌륭한 현장 학습 장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우리 사교가 현대 미술에서 추구하는 조형성의 문제에서도 결코 빠지지 않는다고 봐요. 결코 빠지지 않는다고 봐요. 그러면 여기서 색채를 공부하는 사람도 올 것이고요. 사진에 관심 있는 사람도 올 겁니다. 서양화 화가들도 올 거예요. 그 다음에 미술학자들도 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합되는 여러 군데 학자들이 모이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발전시켜서 입소문을 내게 될 겁니다. 저는 여기 지금 현재 찍은 이 사진들을 네이버에 올리려고 합니다. 경산사진집이라는 폴더에서 올려서 뭐 요 상태라도 좀 보여주고 싶은데 다시 그 상여집이 복원된다면 정말 제대로 된 사진을 좀 찍어보고도 싶고 많은데 알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